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대통령님 담화를 들었죠. 예. 저도요.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이 140분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아마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숨과 탄식으로 점철된 140분이었습니다. 네. 인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사랑, 이것들이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확인하는 시간이긴 했는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안을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들 중에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대목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논평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영부인이 권한이 없는 자가 마치 대통령을 지금 거들어서 국정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되물으시는 대통령의 그 대목에서는 저는 단 하나도 한 대목도 동의할 수가 없었고요.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본인이 수사를 했고, 그 본인이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과정에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사문화된 법 조항들을 다 들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의율했던 그런 어떤 장본인께서 본인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마치 이게 철부지 아내의 그 어떤 선의를 왜곡하고 또 그걸 악마화하는 것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뭐 총평을 하자면 건희야 사랑한다 이 말만 들리고 나머지 얘기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도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이렇게 저는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 느낌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 점수를 저한테 매기라고 한다면은 간신히 과락면했다. 예, 대통령께서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솔직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제가 과락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인 입으로 분명하게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그 말씀은 저는 뭐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오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그건 본인이 그 대목은 정확히 알고 계셨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못내 아쉬웠던 부분들은 오늘 같은 기회가 자주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중대한 어떤 상황에서 훨씬 더 저는 구체적이고 국민들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이렇게 겸허하고 그런 좀 더 진솔한 그런 어떤 자세를 쭉 보여주셨으면은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컸을 것이다 하는 어떤 생각이 좀 못내 들었습니다. 오늘 담화와 이제 기자회견은 두 가지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전하고 싶어했던 메시지, 그리고 국민이 듣고 싶어했던 메시지. 대통령 부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억울하다. 억울하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 그건 저는 대통령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너무 과한 그 의혹 분리지가 너무 집중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진행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도 조금만 부당한 어떤 외부로부터 그런 압력을 받아도 우리도 다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그 오죽 심하셨을까? 그건 제가 100번 이해한다니까요. 예. 그러나 네, 이제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얘기하신 대로 그 대목에 관해서 왜 그러면은 그런 의혹이 계속 부풀리게 됐을까 하는 부분들에서는 진정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에 대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보다는 얘기하신 대로 국민들이 지금 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가 컸을 것이다. 네. 같은 내용이라도 저는 충분히 그렇게 전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윤 위원장께서는 이제 과락은 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로 드신 게 사과는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과는 어떤 부분에 사과를 하셨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처신을 잘못했다고 보니 정확히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처신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거죠. 그러니까 예. 그 본인이 이제 후보 시절에 그때 시절에
일단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돕겠다고 막 오고 뭐 그 구별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명태균 같은 사람도 n분의 1로 묻어들어 왔던 거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 얼마 전에 대통령 그 녹취록이 나왔던 것은 그 취임 바로 전날에 본인이 그래도 여러 사람 원 중에 그래도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이제 알고 계신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인사차 덕담을 한번 나눴던 거 이제 저는 그게 뭐 마지막일 건 저는 뭐 그 저는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는 저기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녹취록에 목소리 나온 이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처신에 대한 사과를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보여지는데. 이제 휴대폰 문제까지 이제 얘기하셨던 네. 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무슨 개인의 그런 어떤 성향과는 관계없이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엄중함 때문에 사실은 휴대폰을 다 기존에 사인이었을 때 휴대폰을 끊게 만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 사과라는 예, 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이제 사과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앞으로는 안 그럴게 이게 꼭 붙거든요. 예. 사과를 하셨으면 거기에 상응한 뭔가 책임을 지시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 일단은 보시는 이제 겁니까? 저기 뭐 그동안에 쭉 이렇게 꾸준히 제기됐는데 사실은 지연됐던 제2부속실 오늘 뭐 실장 오늘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셨다니까 적어도 오늘 이후부터는 적어도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저질렀던 그런 어떤 사적인 통화를 통한 그 수많은 논란거리들은 이제 원천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지겠다 하는 부분들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혁신과 관련해서도 저는 조금 더 대통령께서 명료하게 얘기하셔도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그게 아쉬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미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지적했던 그 몇 분들에 대한 교체 작업이 이미 진행되는 걸로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을 이렇게 수용해서 제가 이렇게 겸허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안 되는지 사실상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 일단 김웅 위원장께서 이제 대통령 그러면 부부의 입장에서의 오늘 이 담화를 말씀을 하셨고 이제 최용선 부원장께서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예. 사과는 무엇을 사과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형식적인 입 바른 소리의 사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기에 저 사과는 우리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 사과의 진정성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왜 내가 이 사과를 하는지를 스스로가 되물어보고 사실 그 부분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의 140분간의 말씀들을 들으면서는 이분이 왜 사과라는 표현을 썼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이거는 야 내가 사과하라고 하니 내가 사과할게. 근데 내가 왜 사과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이거로 점철된 저는 담화였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할 때 혹은 여당 내에서 대통령실 출신들이 지적할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센터 본능을 발휘해서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 사안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최소한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 네. 그리고 공식 라인을 뛰어넘고 물밑에서 김건희 여사와 조응하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라인들의 일신 정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그게 공식적이든 제한적이든 특검 수용. 이 세 가지 정도는 충분히 오늘 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언론 인터뷰도 하셨던데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사실은 정치인들이나 야당이나 또 여당 내에서의 의원들께서도 요 세 가지의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그냥 그대로 다 하련다.
그리고 그동안 안 해왔다. 김건희 여사가 활동도 안 해왔고 이부속실 만들어서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신 거로 보아하니 이 국정우정 기조의 변화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과의 진정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제2부속실 설치는 제가 볼 때는 늦었지만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왜 제2부속실이 필요하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게 없으면은 이게 대통령의 말씀인지 김건희 여사의 생각인지 이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다 대통령의 생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이게 제2부속실로 딱 이렇게 한정이 되게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이렇게 빚어지는 그런 우려가 좀 제도적으로 이번에는 제2부속실이 설치되기는 하는 겁니까?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게 너무 했습니다. 오래됐고. 오늘 이제 정식적으로 임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대통령 권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 그래서 뭐 순방 이런 것도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겠다. 다만 그 이후의 말이 저희는 더 중요해 보이더군요. 참모가 결정을 하겠다. 그럼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국민들이 싫어하면 안 가고 좋아하면 가겠다 이런 표현 자체는 그거는 여사의 활동이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싫어하면 안 한다. 이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여사 활동을 하게 할 거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그 판단 기준도 굉장히 자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 그 판단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려웠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활동이 너무 광범위하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 왔고 과거와 오늘까지 미래에는 그러면 이부속실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가닥을 치겠다. 뭐 그것까지는 저는 뭐 하시겠다는 것은 당연히 민주당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건 동의하는데 그럼 과거와 현재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오늘 건희야 사랑한다 그리고 사과한다로 퉁치고 그냥 끝낼 건가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저는 뭐 20-30%도 충족시키지 못한 담화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들 가운데 특검법을 받으실 거냐 김건희 특검법을 네. 그 질문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더군요. 위헌이라고 받지 않겠다. 그런 위헌 소지가 뭐 전문가들 네. 사이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거고 꼭 법률적인 차원을 떠나서라도 여기서 제가 몇 차례 이 이슈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 당원들은 일방적 특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입장은 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굉장히 더 많이 그래서 넓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폭을? 이거 제 개인적인 하나의 그 의견이고 제안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오늘 뭐 14개의 항목에 걸쳐서 또 이제 그 김건희 특검을 이렇게 발의한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로 14개 항목에 대해서 정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한 번은 국민적 합의하에 그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심지어 저는 특검까지도 열어놓고 여야 간에 진지한 이 합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지금 특검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우리 없어요.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하셨던 그 특검 법안에서도 야당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검이 임명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그 대통령의 말씀 중에 야당이 그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검은 당신이 임명하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임명하시는 거고 거기에 추천의 권한 이런 사람들을 추천.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가 마음대로 특검을 고른다면 그게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적 의혹을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특검의 후보로 올려놓고 그중에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지금 법안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것을 호도하시는 걸 보면서 좀 당신은 그렇게 특검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특검했던 건 다 위헌이었냐.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게 아쉬운 대목이 있고요. 그거는 뭐 과거의 논평이고
대통령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들 여야가 합의해서 제3자의 추천이나 아니면 상설특검은 이미 법이 있기 때문에 성털특검은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시면 한동훈 대표와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당 내부에서도 이거 탄식과 함께 이제 특검의 문제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특검에 대해서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오늘 인터뷰로서 제가 봤는데 그런 공감대들이 점차 이렇게 무르익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좀 포인트가 완전 확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지만은 또 어떤 이제 오늘 그 대통령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흐름이 생기고 있냐면은 물론 이제 몇 시간 안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 그래도 야 우리 대통령은 오늘 잘하셨다 하는 흐름이 제법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잘하셨다. 대통령이 너무너무 솔직하고 그러니까 이게 크닥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아쉬운 차원에서 너무 사랑꾼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그 윤 대통령이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당원들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좀 계셔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저는 귀결될 것 같냐면은 지금 이제 지지율이 10%대로 지금 이렇게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오른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탈출의 기회로 보십니까? 아니면 위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더 지금 꼬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건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이 하여튼 다음 주 한번 보십시오. 단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저는 다시 20%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길 것 같다. 그걸 제가 오늘 뜻밖의 느낀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렇게 느꼈다. 우선은 제 가까운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그건 이제 좋은 의미에서 그 윤 대통령이 갖는 그 장점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일종의 태도나 이런 것 같은 게 정말 저게 겸손하지 못하다. 저는 이제 좀 오히려 그런 측면을 좀 이렇게 좀 예민하게 봤는데 또 좀 앵글을 좀 달리하면 마치 제가 좀 비유가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트럼프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양질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갖는 그 약간 스트롱하면서도 어찌 보면은 딱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런 이미지가 일정 정도 그 매력 있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반이 지나가고 하는데 뭘 돌파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니 일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이 엉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이제 제 입장입니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해가지고 특히 김건희 여사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호미로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건을 지금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까지 위기를 초래한 저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취약점이 저는 가장 크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 저는 대한민국 외교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저는 거의 그 대한민국의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 발전시켜 왔던 어떤 활력이 상당히 저는 떨어지는 그런 위기 국면이었다. 그리고 저는 더더욱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재명 저는 후보의 당선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절박함에서 저도 사실 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의 어떤 모멘텀 만든 건데 너무 그동안에 이제 정치로 잘 못 풀었던 거고. 최영선 부원장께서는 오늘 이 오전 이후에 탈출입니까? 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략적으로 타겟팅을 분명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축이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층과 60, 70대와 TK 이 세 개의 측이 19%. 네,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그 중에 TK가 무너지면서 이제 10%대까지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서 사실은 질의응답도 한두 개 받았는데 그 중에 사실 TK 쪽에 지역신문에 질문을 받으시고 대구 경북에 대한 또 애정을 되게 막 드러내셨어요. 뭐 결국은 이제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놀랬고 또 그 대구 경북에 있는 지지자들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걸 충족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더 잘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구애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담화를 통해서 영남 지역, 특히 TK 지역에 있는 한 축을 다시 복원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김윤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대의
이제 지지율을 올라서게 되는데 그게 끝까지 5월 이제 2027년 5월 9일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임기를 채우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지막에 이제 보루 나의 보루를 TK로 삼고 또 유경수 여사를 다 또 소환해가지고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도왔던 것처럼 지금 김건희 여사가 나를 옆에서 돕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이런 두 가지 포인트들을 좀 제가 좀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하게 내일 아마 TK 쪽 지역 언론들에서는 TK에 대한 무한한 뭐 존경과 사랑을 또 표명하셨고 또 잘해보겠다라는 다짐도 했다. 이런 식 기사들이 아마 줄을 이룰 건데 이렇게 하면서 TK의 안정적 지지 기반들을 다시 복원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53%까지 올랐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율은 19%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현재 권력보다는 미래 권력을 TK가 선택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거의 내동댕이 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TK에 대한 구애를 통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끝까지 한번 김건희 여사랑 같이 완주하겠다. 이제 이런 의사를 내비친 거로 보여져서 이게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지금부터 앞으로 이막으로 펼쳐질 명태균 그렇죠. 게이트와 여러 가지의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 문제가 이대로 봉합이 되고 다시 좋아질지 아니면 더 떨어지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타겟팅은 분명하게 했군요. 그럼요. 오늘 그러니까, 시간에. 그러니까 조금만 제가 덧붙인다면은 슬쩍 짧게 지나갔지만은 포인트가 어디 있었냐면은 내가 2027년 5월 9일 멋있게 퇴임하겠다. 이게 지금 포인트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게 그것입니까? 아니, 들고 저기 이렇게 특별히 예민하지 않아도 네. 그 포인트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그걸 느꼈구나. 그러니까 확고하게 본인이 그 의지를 표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과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겸허하게 다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겠다. 다시 한번 나를 믿고 지지해 달라. 이런 이제 호소였고 일정 정도는 이게 먹혀들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140분 동안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공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나는 의견을 표현했다. 그것도 그냥 이것저것 검토 안 해보시고 그냥 막 던지신 것 같아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거로 인해서 사실은 사법 처리된 사람들이 꽤 있는데 네. 당신이 그런 거를 너무나 쉽게 좀 뭉개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차차 이제 당신의 워딩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다시 논박의 과정으로 이제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대통령이 그 순방 떠나기 전에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하고 G20 정상회담을 남미에서 있는데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는 한미일 이제 정상회의가 하와이에서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 세 가지의 순방 일정들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대통령이 국내의 정치 일정에 깊숙하게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본인은 성과를 내면서 지지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하에 이번에 이제 한 것이고 그래서 사과의 목적보다는 더 떨어지는 것을 빨리 막아야겠다. 그리고 탄핵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켜서 TK에서 이 흔들리는 민심들을 다잡아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권여당 내부에서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매개로 해서 여야 간의 모종의 어떤 협의들이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겠다.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게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좀 쭉 지켜보시죠. 일단 타겟팅에서는 뭐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발악은 매냈다. 그 외에 나머지 그 많은 국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81%입니다만 그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러니까 한숨과 탄식인데요. 예. 오늘 MBS 조사에서도 국정운영 반대하는 지지가 그러니까 의견이 74%까지 올랐어요. 역대 최고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거의 극단으로 국정운영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거의 극을 찍고 있고 그다음에 지지하는 사람도 최소를 찍고 있는 이 지금 양극단의 상황이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결국은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예산국회와 정기국회 이 과정에 한동훈 대표가 얼마만큼 자기 공간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 갭이 계속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수습이 되면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국정운영의 일종의 주도권을 다시 대통령이 가져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신의 의도는 분명히 이번에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이 다음 스탠스, 이 다음 수가 뭐냐 이거로 인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이 다음에 국정 운영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벌써. 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